스르벤 스포츠 축구작가 장동입니다. 3차 예선 조편성과 관계없이 대표팀 감독에 대한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최악의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히딩크를 제외하고 코엘류, 본프레레 감독은 감독 본인의 코치 한 명 혹은 본인만 와서 팀을 지휘했다가 경질되었습니다. 이후 아드보카트 감독 당시에는 핀베어백 코치와 일부 스태프들을 협회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핀베어백 감독과 슈틸리케 감독이 벤투전 외국인 감독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단이 없고 코칭 스태프를 협회가 구성해줬다는 점이죠. 이후 벤투 감독부터 사단의 필요성을 깨닫고 사단 규모로 계약 후 일부 한국인 코치를 넣는 선이 지속됐고, 이는 클린스만 감독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축구는 지도자 단계에서 분업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고 감독의 원맨 시스템이 아닌 의회 형식의 집단 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펩 과르디올라 같은 감독은 혼자서 괴물같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외국인 감독 한 명에 혹은 코치 한 명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외국인 감독 한 명이 왔을 때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하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감독이 자신의 스태프를 여기서 새로 꾸린다 하더라도 그 전에 같이 일했던 팀워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 협회는 사단 수준의 선임도 힘들다고 말하는 상태고요. 정혜성 위원장의 건강상 이유는 제 내피셜이지만 본인이 밀었던 국내파 감독들은 이미 대표팀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거부했고 외국인 감독들에게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플랜이 협회 내부적으로도 이미 다 틀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결국 정혜성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계획도 이미 다 바닥나버린 상황에서 직함을 이어가느니 그만두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혜성 위원장의 독박수가 다 잘못한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협회가 리더십을 실어주지 않았고 감독 리스트 구성 단계에서 정혜성 위원장의 결정보다는 윗선의 개입이 지나치게 심하게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위원장이라는 직함만 있을 뿐 협상 단계에서는 본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여지껏 행정직보다는 현장에서 지도를 하던 지도자 출신을 데려와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기며 전력강화위원회를 이끌게 했다는 부분에서 협회의 인사 실패라고 봐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어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제시마츠 감독 선임 시도 이후 여러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현재 감독 중에 제시마츠급 감독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임생 이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무조건 새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공언하는 이야기를 또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는 하는 게 9월이면 3차 예선이 스타트가 됩니다. 적어도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선수를 관찰도 할 것이고 플랜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려면 그때 안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기가 막힌 건 제시 마치급보다 떨어지는 감독이 와야 하는 상황이며 그 감독이 지휘해야 하는 것이 월드컵 진출권이 걸린 예선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실수하면 다시 정리해서 잘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기가 막힌 점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합니다. 감독 리스트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전의 리스트는 이미 국내파를 위한 의중이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혹은 협상하거나 지나친 정보 유출로 불리함을 아는 상태들이거나 혹은 현재 소속팀이 있는 관계로 계약 관계에 대한 추가 예산이 오히려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단 정혜성 위원장의 자리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대행을 하면서 업무를 이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의 감독 선정 작업에 함께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혜성 위원장이 감독 선임에 아무 진전을 지켜놓지 못한 상태에서 사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협회는 새로운 감독 인선을 위한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위원장으로 정혜성 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는 이야기죠. 3월 예선 경기 전에 무조건 감독 선임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황선홍 감독 대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안 선임도 실패를 해서 6월 예선 경기도 김도훈 감독 대행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혜성 위원장의 실책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르나르 감독은 그야말로 패싱을 했고 귀네슈 감독은 그저 협상을 위한 뻥카로 썼습니다. 그 외에 소속팀이 있는 카사스 감독 같은 사람들을 후보군에 넣어 놓았죠. 이 과정에서 정혜성 위원장의 가장 큰 실책은 그야말로 국내 감독 분위기로 대놓고 몰아갔다는 점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에 못 가게 되면서 황선홍 감독 정식 감독 선임에 실패를 합니다. 이후 김도훈 감독이 사실상 결정되는 분위기가 되어갔지만 김도훈 감독 본인이 아예 선을 그었고
나중에 인터뷰까지 하면서 연말까지는 쉴 거고 자신은 클럽 감독이 더 맞지 대표팀 감독은 맞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했던 홍명보 감독은 사실상 앞으로는 대표팀 감독을 할 생각이 없을 정도로 이전에 대표팀 감독을 했을 때 상처가 남아있는 데다가 신태용 감독은 2027년까지 인도네시아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파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아예 국내파 중에 좋은 감독은 가능성이 끝나버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카사스 감독이나 그레이엄 아놀드 같은 경우는 놀고 있는 감독들이 아니라 각각 이라크와 호주를 맡고 있는 데다가 이라크는 3차 예선에서 우리와 같은 조에 들어있는 팀입니다. 정말 외국인 감독의 선임에 냉소적이고 국내파를 원했다면 차라리 어설픈 외국인보다 확실한 국내파 감독을 쓰겠다라고 발표하고 빨리 방향성을 잡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국내파 감독을 원했고 국내파 감독으로 정리를 하고 싶었으면 어떤 말이 들어오건 차라리 밀어붙였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컨셉 좀 정합시다. 기술 철학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흘러갑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한 톨의 이해도 받지 못할 겁니다. 10일도 빠듯합니다. 어설픈 감독 데려오면 또 못 자릅니다. 제발 감독 이야기 제대로 해서 저도 이제는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스포츠 축구작가 장동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는 더 많은 컨텐츠를 재밌게 만드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게 잘한 일일까? 정혜성 위원장? 앞으로 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 잘된 일일까?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 내가 오늘 본 기사야. 오늘 본 기사에는 그러니까 호주 감독 있잖아. 호주 감독이 히딩크 픽이래. 이거를 정몽규 회장한테 얘기를 했대. 지금 현 호주 감독이라는 거지? 지금 현재 호주 감독. 둘의 지성으로 얘기해보자. 김도훈 감독, 그러니까 최종 호주 후보 5명이라고 했어. 김도훈, 홍명보, 카사스, 아놀드, 모라이스. 이 중에서 현재 감독들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호주,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호주, 여기가 이란 세판, 여기 울산 HD, 여기가 무직인데. 근데 어차피 이거 그냥 내 생각이 난 말해도 되지. 여기가 1순위였을 거야. 김도훈. 그 모라이스가 2순위 아닌가 싶어. 그리고 3, 4로 내려갈 거야. 왜냐면 협회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러지 않길 바라는데 지금까지 일한 스타일을 봤을 때 필요한 감독이 아니라 선임 가능성이 높은 감독을 먼저 순위를 올리는 것 같아. 김도훈 감독을 하면 베스트잖아. 김도훈을 1순위에 올려놨어. 그 다음에 모라이스가 지금 자꾸 이란 언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라이스 계약 해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계약 풀어달라. 이거 자체가 해석이 한국 대표팀과 지금 협상 중이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단순하게 외국인 감독, 그러니까 그 내국인 감독 김도훈, 모라이스, 조제 모라이스 2순위를 쳐놓고 외국인 감독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 이 포인트로 가지 않았나. 그럼 조제 모라이스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말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카사스 감독이나 아놀드 감독은 지금 대표팀 감독으로 성과도 내고 했으니까 어쨌든 연봉 규모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 이 계약 관계를 풀려면 골치 아플 거란 말이야. 위약금을 줄 바에는 그 돈을 아껴서 연봉을 더 주는 게 낫잖아.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모라이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 조제 모라이스라는 인물이 무리뉴 감독 알아? 그 무리뉴 감독 사단이었어. 무리뉴 감독 사단에서 수석 코치를 하다가 그 이력발로 전북현대 모터스 감독을 2시즌을 했어. 우승은 했어. 근데 욕은 무지하게 먹었어. 축구에 색깔이 없다고. 욕은 무지하게 먹고 우승하고 계약 만료로 떠났어. 이제 뭐 돌아보니 선녀라고 모라이스 감독 있을 때 우승도 했으니까 좋았네. 지금 전북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모라이스 감독이 되게 좋은 축구했다라고 보기는 힘들단 말이야. 근데 모라이스 감독은 나 한국에서 프로팀 감독도 했는데 대표팀 감독? 왜냐면 이 사람 경력에 대표팀 감독이 없으니까. 그러면 바꿔 말해서 카사스랑 아놀드는 대표팀 감독 외에 뭐 다른 유럽 빅팀에서 혹은 유럽 빅리그나 혹은 유럽 프로팀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느냐? 아니 카사스는 유스팀 감독만 했어. 하브리그 팀 감독하다가 그냥 이 전술적 컨셉 그 빨로 이라크에 왔는데 터진 거고 아놀드 감독은 내내 호주에 있었어. 내내 호주에 있었던 감독인데 그냥 실력이 좋다라고 소문만 난 거고. 근데 모르겠어. 호주 경기하는 거 보면 실력이 좋은 거야. 우리한테 줬잖아. 근데 이제 모라이스 감독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마치급은 없다. 진짜 배 아픈 게 뭔지 알아? 어찌됐건 이제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유로랑 코파 아메리카를 다 보고 있거든. 캐나다가 거기 출전하잖아. 캐나다 8강 갔어. 캐나다 원래 그런 많이 올라간 팀이 아닌데 캐나다 8강 갔어. 잘하더라. 마치를 데려왔어야 돼. 캐나다 원래 축구가 못하는 팀인데. 캐나다가 8강 갔어. 그 마치급 없다. 근데 그 마치급은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기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5명을 세웠잖아. 김도훈, 홍명보, 헤수스 카사스, 그레임 아놀드, 조제 모라이스. 너무 소름 끼치게 딱 맞아 떨어지지. 마치급이라고 볼 순 없지. 근데 내가 여기에 순위를 정해봤잖아. 홍명보 5 어차피 안 한다 계속 얘기하니까 홍명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협회한테 학습이 안 됐나 얘네는? 밴드 때 안 그랬는데 니네 학습이 안 됐니?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김도훈 1순위, 카사스 아놀드는 그냥 언론 그거형? 난 조제 모라이스랑 협상하고 있지 않나 싶다 진짜. 오늘은 또 다른 감독 후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포이엣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입니다. 왜냐면 김도훈이 어차피 나가야 되고 10일 안에 감독 선임한다? 그러면 생각해봐. 1일이지. 다음 주 10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지 않아? 다음 주 수요일 조제 모라이스가 유력하지 않을까? 난 갑자기 조제 모라이스가 팍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 그러면 조지 모라우스가 감독을 데려왔다고 쳐. 응. 그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선수들을 키울 수 있고 우리 그 밑에 있는 그 어린 친구들도 키워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 그게 가능할까? 이 사람이 그냥 굳이 분류를 하자면 후방에서 수비 쪽에서 볼 점유하면서 그러니까 포지션 체인지를 시키면서 빌드업하는 축구를 해. 이거 얘기하면 딱 누구 떠오르지 않아? 벤투야. 그럼 이 얘기만 들으면은 베스트인데 문제가 뭐야? 이 양반은 이 후방 수비에서 볼 점유까지는 해. 근데 포지션 체인지와 빌드업에서는 이게 선수 맘이야. 선수 맘이란 게 선수가 알아서 해라. 크리스만이? 그러니까 이게 벤투와 클린스만 이 사이에 절묘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격에서 그러니까 허리 위로 공격 작업이 굉장히 디테일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감독이 온다? 그러면 형님도 지금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클린스만이잖아. 나는 클린스만 같은 축구를 또 한 번 볼 가능성이 있다. 조제 모라이스 감독이 그때 당시에 전북의 선수단이 나빴냐? 그렇지도 않아. 전북의 선수단이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화려한 팀 워크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압도적인 우승이 아니라 정말 그때는 지금 울산 HD가 K리그 1에서 가장 최강팀으로 군림을 하잖아. 2연속 우승을 하고 3연속 우승에 도전하잖아. 전북이 미끄러지면 울산도 같이 미끄러져서 오죽하면 울산이 전북 우승하라고 밀어준다고 해서 별명이 준산이었어. 별명이 준산이었다고. 그 정도로 그 모라이스 감독은 본인의 능력보단 주변 환경이 우승을 도와준 거라고 봐야 될 정도로 성과적으로 되게 확실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감독인데 이 모라이스 감독을 데려온다? 임시 방편에 불과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오늘 문득 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모라이스 감독이 올 것 같아. 그럼 제2의 클린스만이 된다? 제2의 클린스만이 아니라 모라이스 감독은 제1의 모라이스야.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의 답답함이 있거든. 클린스만은 사람이 나쁘고 축구도 못한 거잖아. 근데 모라이스 감독은 내가 대중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땐 축구는 못하는데 사람은 그래도 그냥 좀 약간 순박한? 그냥 잘 웃고. 클린스만도 잘 웃지만 그 클린스만은 이 영업 미수잖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좀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잘 웃고 그런 사람. 그래서 계속 잘 있긴 할 거. 그 사람은 한국 음식은 되게 잘 먹는다고 그랬어.